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참, 뭐랄까요. 경제 지표가 다사다난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CPI에다가 PPI까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바람에, 이런 채권 시장도 많이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속적으로 지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채권금리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주만 10bp 정도 올라가면서 지금 레벨을 4.28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15bp 상승하면서 4.63%까지 올랐죠. 조금 설명을 붙여보자면 1월달 미국 CPI에 이어서 PPI까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제 비계절 기준으로 1월달 PPI는 작년 1월에 비해서 0.9%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0.6%였는데 상승폭을 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채권금리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식품이랑 에너지 무역을 제외한 1월달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작년 1월달 이후 1년 만에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내도 유사한 흐름이었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주 10bp 오르면서 3.40,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7.5bp 오르면서 3.48%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시장도 금리 상승 흐름이 훨씬 더 돋보였던 한 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도 리포트 읽어보니까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도 이제 조기 인하는 틀리고 연내 인하는 맞다 이런 제목으로 써 있는 것도 있고 확실히 연준하고 시장의 그런 눈높이 격차도 점점 좁아져 가고 있는 그런 현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키워드로 한 줄 주신다면요? 지금 채권 금리는 레인지 장세가 올해 1월부터 지금 2달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상단은 4.30%고 하단은 3.8%, 미국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이 레벨을 떼서 상승과 하락 흐름들을 반복하고 있고, 지난주만 보면 이제 지표 관련된 부분들이 채권식 금리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레인지 상단에 붙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레인지 상세가 언제 이제 조금 깨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1월달 물가에서 몇 가지 힌트들을 찾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달 물가 서프라이즈의 핵심 중 하나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의 상승입니다. 소위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주거비랑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를 뜻하는 수치고요. 물가 지수가 1월달 기준으로 연율로 4.4%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수치가 3.9%였고 동시에 2022년 4월달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연준의 긴축이 무색하게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과거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근원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는 주거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를 다 제외한 슈퍼코어, 이 세 가지 구성 항목들을 구분하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성 항목의 구분을 강조한 이유는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미국 경제 수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요. 거기다가 노정 집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의 인플레이션의 궤적을 예상을 해보면 핵심 상품의 가격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시차를 가지고 떨어지겠죠. 여기다가 임대료 인플레이션도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들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주택과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슈퍼코어에 대한 인플레이션 전망이 엇갈린다는 점입니다. 슈퍼코어에 포함된 대부분의 범주는 노동 집약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노동시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임금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단 미국의 주요 임금 지표죠. 고용비용 지수라든지 평균 시간당 소득 지수 그리고 애틀랜타 연준의 임금 추적기를 포함해서 다양한 임금 척도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의미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흐름으로 갈 확률들이 높은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동시장이 갑자기 그러면 언제 무너질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은 금리 인상에 매우 느리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 긴축 주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실업률 자체가 해당 주기의 최저치에 도달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2달, 12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 긴축 사이클 내에서 2023년 4월달 미국의 실업률 수치가 이번 주기의 최저치에 해당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 자체도 역사적인 타임라인에 비교적 충실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적이 맞다면 과거 실업률이 0.5%포인트 올라가는데 10달에서 많으면 12달 정도 더 소요된다는 점을 적용해보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업률이 4%를 현실적으로 넘어가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금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채용 공고가 2022년 초에 최고조에 달했고 그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임금 상승률의 방향성 자체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임금 지표가 높다 보니까 당연히 관련된 소비 지표들이 여전히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연준의 입장에서는 5.5%라는 고금리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지금 한때 바라봤던 조기 인하라든지 보험성 인하를 바라보는 이런 시장 참가자들의 희망은 결국에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의 정책 판단에 있어서 무엇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요해질 지표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연관된 임금 지표의 냉각이 가장 큰 중요한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시계로 봤을 때 이런 임금과 관련된 지표들의 둔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직성은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힌트 역시 부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달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소멸됐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게 5월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제가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5월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2, 3개월간의 시계 봤을 때 임금이라든지 주요 관련된 지표들이 가파르게 반전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연준의 인하 시점은 6월 또는 이제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 7월 정도의 인하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봐야 될 때 노동과 임금과 관련된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의 눈높이는 낮아질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주간 채권 전략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한 전략이 좋을까요? 연준도 연준이지만 이번 주는 국내 한국은행의 금통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월달 금통위고요. 시장에서 저희 하우스도 마찬가지겠지만 금리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금리 동결에 대한 액션보다는 하느니 앞으로 정책 금리를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 힌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1월 달에 언급했던 행적과 최근 글로벌 통화 정책의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의 고금리 단기화 구도는 여전히 강조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유가까지 조금 상방 압력으로 열려있는 모습들까지 고려한다면 상반기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 한국은행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은의 매파적 기조 유지가 되면서 국고채 금리 흐름도 박스권 상단에서 레인지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서 국내 금통위까지 미리 한번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권 플로우 하이투자증권의 김명실 연구위원이었습니다.